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이만복이라는 한량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가난했고 매일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며 놀기만 했습니다. 생계는 아내 춘섬이 혼자 바느질과 빨래로 꾸려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술 마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기다린다네.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이 벌잖소? 나한테 돈 좀 주시오.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춘섬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만복,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아내를 박 부자댁 첩으로 넘기겠소. 그 순간 만복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쓸모없던 한량이 진짜 남편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만복은 3일 안에 은 50냥을 마련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에 이만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살 한창 일할 나이였지요. 만복은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집안이 번성했지만 아버지 때에 이르러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 남은 건 양반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어떻게 땅을 파고 일을 하겠소? 만복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만복아, 만복의 친구 김서방이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술 마시러 가자. 장서방이랑 박서방도 기다린다. 좋아, 가세. 만복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씩?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친구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만복, 자네 집에 돈은 있나? 장서방이 물었습니다. 없지. 아내한테 받아야지. 만복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자네 아내 고생이 많겠군. 혼자서 바느질에 빨래까지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다니. 박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뭐, 여자가 원래 집안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양반이니 양반답게 살아야지. 만복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친구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안주 좀 더 시킬까? 좋지. 만복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만복의 집에서는 춘섬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아낙이었지만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후, 춘섬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바늘을 놀렸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방 한편에는 빨래할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을 다 하면 돈을 조금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내일 장에 가서 쌀을 조금 사올 수 있을 거야. 춘섬은 혼잣말을 하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수없이 찔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소. 만복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또 술 드셨어요? 춘섬이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랑 한잔했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말이야. 그나저나 배고픈데 밥 있소? 밥은 아침에 드신 게 전부인데요. 춘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
저녁도 없단 말이오?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밥도 없어? 만복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내일 장에 가서 사오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바느질한 돈을 받으면 에이, 제대로 살림도 못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만복이 짜증을 냈습니다. 춘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나저나 나 내일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돈 좀 주시오. 돈이요? 지금 돈이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당신이 바느질해서 번 돈 있잖소. 그거 내놔. 그건 쌀 사려고 모아둔 건데. 춘섬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쌀은 나중에 사고. 나한테 돈이 더 급하단 말이오.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만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참으며 방구석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번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춘섬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소. 나 내일 일찍 나가니까 아침은 알아서 먹으시오. 만복은 돈을 받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언제쯤 철이 들까? 언제쯤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올까? 춘섬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죽도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춘섬은 겨우 남은 쌀 한 줌으로 묽은 죽을 셌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춘섬이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래, 춘섬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양이니 시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춘섬아,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놈이 그 모양이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춘섬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바느질에 빨래까지 하면서 밤새 일하는 거 다 알아. 우리 아들은 놀기만 하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 젊었을 때 너무 버릇없이 키웠나 봐. 양반이라고 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더니 이 꼴이 됐네. 시어머니가 자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서방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그나마 돌아가는 거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춘섬아, 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춘섬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데 왜 서방님은? 그날 오후 춘섬이 빨래를 하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섬이 다가가자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이 만복댁 마누라 온다. 아이고, 저 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기만 해도 안쓰럽네. 맞아. 남편은 매일 놀기만 하고 혼자서 집 안 먹여 살리잖아. 이 만복 그 인간 참 양반이라고 일도 안 하고. 쯧쯧. 내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도 아내가 번 돈 빼앗아서 술 먹었다던데. 에휴, 저런 남편 만나서 팔자가 세다. 시집 잘못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춘섬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춘섬은 조용히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빨래를 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걸까?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춘섬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복은 달랐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시를 잘 짓고 글씨도 잘 썼습니다. 춘섬의 아버지가 만복을 사위로 점찍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춘섬아, 저 양반은 될 사람이야. 과거에 급제하면 출세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 낙방했을 때 만복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집안마저 몰락하면서 만복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에 좌절하고 술과 친구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반이라는 자존심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춘섬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만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춘섬이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춘섬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 박부자 댁에서 왔소.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춘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만복댁 맞소? 이 만복 어디 있소? 남편은 지금 외출 중인데요. 외출? 또 놀러 갔겠지. 좋소. 그럼 당신한테 전하겠소. 이 만복한테 빚 갚으라고 전해주시오. 빚이요? 춘섬이 깜짝 놀라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만복이 우리 주인님께 은 50냥을 빌려갔소. 근데 석 달째 안 갚고 있단 말이오. 은 50냥이요. 춘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 50냥이면 춘섬이 1년을 밤낮으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2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빌렸다고요? 무슨 일로요? 뭐하러 빌렸겠소? 술 먹고 놀려고 빌렸지. 친구들이랑 매일 주막에 가서 술 퍼마시는데 돈이 필요했겠지.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우리 주인님이 직접 오실 거요. 그때는 각오하시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춘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 50냥. 어떻게 갚지? 춘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춘섬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춘섬아, 무슨 일이냐? 어머님, 만복이가 빚을. 춘섬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은 50냥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도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여보. 춘섬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요? 만복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박부자 댁에서 사람이 왔어요. 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소? 빚을 갚으래요. 은 50냥. 정말이에요? 그런 큰 돈을 빌리셨어요? 춘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만복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잠깐이요? 석 달째 안 갚으셨다던데요. 춘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게 됐지. 은 50냥이에요. 50냥?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갚아요. 춘섬이 울먹였습니다. 그거야 뭐. 천천히 갚으면 되지. 박 부자가 워낙 부자니까 조금 기다려줄 거야. 만복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천천히요? 이번 달 안에 갚으래요. 이번 달.
이번 달, 그건 좀 어려운데. 박 부자한테 가서 사정을 해봐야겠네. 만복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춘섬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갚아요. 아, 알았소. 알았다고. 내가 뭐든 하겠소. 걱정하지 말고. 만복이 짜증스럽게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춘섬은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춘섬아,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미안해. 어머님, 어떡하죠? 어떡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습니다. 돈을 갚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큰 가마가 만복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가마 앞뒤로 하인들이 여럿 따라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박 부자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50대 남자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서 둥글둥글했고 눈은 가늘고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이 만복, 나왔소. 박 부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춘섬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나리. 춘섬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만복은 어디 있소? 지금 외출 중입니다. 또 놀러 갔구만. 빚을 져놓고도 놀러 다니는 배짱이 대단하구만. 박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소. 그럼 당신한테 말하겠소. 박 부자가 춘섬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춘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은 50냥.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당신을 내 첩으로 데려가겠소. 네. 춘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빚 대신 당신을 데려간다는 거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소.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법이니까. 박 부자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춘섬이 소리쳤습니다. 왜 없소? 이 만복이 빚을 못 갚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 대가가 바로 당신이요. 저는 이 만복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의 첩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은 50냥 갚으시오. 당신 남편이 3일 안에 은 50냥을 갚으면 당신을 데려가지 않겠소. 박 부자가 부채로 턱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쁘지 않을 거요. 내 집에 가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지금처럼 밤새 바느질하며 고생 안 해도 돼요. 양반 첩으로 사는 게 이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저는 이 만복의 아내로 살 거예요. 춘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은 50냥 갚으시오. 3일 드리겠소. 3일 안에 못 갚으면 내가 직접 데리러 오겠소. 박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 비열하게 웃으며 가마를 타고 떠났습니다. 춘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춘섬아, 울지 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단단히 말하마. 하지만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 안에 은 50냥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그래? 왜 울어? 춘섬이 눈이 퉁퉁 부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박 부자가 직접 왔어요. 박 부자가 뭐라고 했소? 만복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3일 안에 은 50냥을 갚지 못하면 저를 첩으로 데려간대요. 그 순간
만복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기 싫어요. 춘섬이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만복은 자신이 그동안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밤새 바느질하며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았습니다. 아내가 바늘에 손이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일하는 동안 자신은 주막에서 안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내가 번 돈을 빼앗아 술값으로 썼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만복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도 나는 놀기만 했소. 당신이 울어도 나는 모른 척했소. 여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요. 내가 꼭 당신을 지키겠소. 3일 안에 은 50냥을 꼭 마련하겠소. 만복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아, 정말 할 수 있겠니? 예, 어머니.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춘섬을, 제 아내를 꼭 지키겠습니다. 춘섬은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만복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은 50냥, 3일 안에 어떻게 마련하지? 만복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양반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일해야 해. 춘섬을 위해서라도 만복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춘섬이 깜짝 놀라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일하러 가오. 돈을 벌어야지. 일이요? 춘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남편이 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춘섬, 나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꼭 돈을 벌어올 테니. 만복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여보, 정말 변하신 거예요? 미안했소, 춘섬.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소.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 되겠소. 만복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춘섬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부디 무사히. 만복은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곳에는 일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 품팔이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만복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꾼 두목이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네, 이 만복 아닌가? 그 놀기만 하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양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양반은 일 안 하는 거 아닌가? 주변 일꾼들이 웃었습니다. 크크크, 저 양반 봐라. 양반이 품팔이를? 허허. 만복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춘섬을 위해서 참아야 해.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만복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간청했습니다. 두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저기 돌 나르는 일 해봐. 하루에 돈 50냥 주지. 50냥이요? 그럼 3일이면.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깐, 50냥은 은이 아니라 엽전이야. 은 50냥? 그건 엽전 5만 냥이야.
하루에 50냥씩 벌면 1000일이 걸려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만 냥, 1000일. 안 돼. 3일밖에 없는데. 안 할 거면 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만복은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처음 돌을 지었을 때 만복은 그 무게에 비틀거렸습니다. 손에는 금방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파. 힘들어.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하지만 만복은 춘섬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춘섬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혼자서 해왔어. 밤새 바느질하며 손가락이 피나도록. 나는 이것도 못 참아. 만복은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복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등도 아파서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목이 돈을 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엽전 50냥이야. 만복은 손바닥만 한 엽전 뭉치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은 50냥을 3일 안에? 만복은 절망했습니다. 안 돼. 이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만복.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혀 퉁퉁 부어 있었고 등은 짓눌려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만복아? 자니가 이 만복 아닌가? 장 영감님? 그는 만복이 어렸을 때 글을 배웠던 스승이었습니다. 자니가 여기서 뭘 하나? 그리고 그 꼴은 뭔가? 장 영감이 만복의 손을 보았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난 손이었습니다.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스승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자니가 일을? 무슨 일이 있었나? 장 영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량으로 살았던 것, 아내를 고생시킨 것, 빚을 진 것, 아내가 3일 후면 다른 남자에게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 장 영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는데 3일 안에 은 50냥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복아, 자네는 원래 머리가 좋았지. 예.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네만큼 글을 잘 쓰고 계산을 잘하는 아이가 없었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게 자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네.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장 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자네 안에 재능이 있어. 다만 그동안 그 재능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재능이라니요. 자네 지금 막노동으로 돈 벌려고 하지?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자네는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못 이겨. 하지만 머리로는 이길 수 있어. 장 영감이 만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머리를 써. 자네의 진짜 재능을 꺼내봐.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 나를 찾아오게.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그리고 자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마. 장 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쓴다. 재능을 꺼낸다. 어떻게?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일찍 일어나 장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맞습니다. 오 왔구만. 앉게. 장 영감은 만복에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자네 밤새 생각해봤나? 예.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지. 장 영감은 만복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건 목록이야. 내가 요즘 장사를 하는데 이 물건들을 어떻게 팔면 좋을지 자네가 생각해봐. 만복은 목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단 10필, 도자기 20개, 붓신자루, 먹 30개, 종이 100장. 만복은 한참 동안 목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감님, 이 물건들은 따로 팔면 안 됩니다. 왜? 비단과 붓과 먹을 묶어서 선비 세트로 파십시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요. 그리고 도자기는 혼수품으로 묶어서 혼례 세트로 파십시오. 장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호, 그 생각은 못했는데. 계속해봐. 만복은 점점 신이 났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따로 팔면 비단 한 필에 은 인양이지만 선비 세트로 묶으면 은 온양에 팔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은 돈이 좀 있고 체면도 중요하니까요. 이거 하나면 과거 준비 끝. 이라고 하면 살 겁니다. 그렇군. 그리고 먹은 서당에 팔지 마시고 관청에 파십시오. 관청에서는 공문서를 많이 쓰니까 먹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사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팔지 말고 100장을 묶음으로 파십시오. 서당이나 서원에 팔면 됩니다. 만복이 쏟아내는 아이디어에 장 영감은 감탄했습니다. 만복아, 자네 정말 장사 천재구만. 저요? 만복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그래, 자네는 물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재능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재능이 있으면서 왜 막노동을 하려고 했나? 장 영감이 무릎을 쳤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저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괜찮아. 내가 도와주지. 오늘부터 자네가 내 물건들을 팔아봐. 팔아서 번 돈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정말입니까?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자네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을 깨워봐. 만복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회다. 이게 내 기회야. 춘섬을 구할 수 있는 기회야. 만복은 장 영감의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팔지? 누구에게 팔지? 어떻게 말해야 살까? 만복은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붓을 고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 선비, 과거 시험 준비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지 않아 보이네. 만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과거 시험 보러 가십니까? 네. 다음 달에 과거가 있어서요. 붓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떠십니까? 만복이 비단과 붓, 먹을 꺼냈습니다. 이건 선비 세트입니다. 과거 시험 볼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비쌀 것 같은데요. 선비가 망설였습니다. 만복은 선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돈이 없구나. 하지만 과거는 봐야 하니까. 고민하고 있어. 손님,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과거 시험장에 가시면 관리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좋은 붓과 먹으로 글을 쓰면 글씨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과거는 글씨도 평가 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입니까? 은온양입니다. 온양? 좀 비싼데요. 선비가 주춤했습니다. 만복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따로 사시면 더 비쌉니다. 비단 한 필에 은 3냥, 붓 한 자루에 은 2냥, 먹 하나에 은 1냥. 따로 사면 은 6냥입니다. 하지만 세트로 사시면 제가 특별히 은 5냥에 드립니다. 만복의 말에 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은일량을 아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2세트 하나면 과거 준비가 끝납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닐 필요 없이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선비가 결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은 첫 번째 거래를 성공했습니다. 됐어. 첫 거래 성공.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만복은 선비 세트 3개, 홀레 세트 2개를 팔았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내 재능이었구나. 사람을 읽고 가치를 보고 거래하는 것. 해가 질 무렵 만복은 장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다 팔았습니다. 뭐, 하루 만에. 장 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비 세트 3개, 홀레 세트 2개, 총은 25냥입니다. 대단하구만. 정말 대단해. 장 영감이 감탄했습니다. 약속대로 절반인 은 12냥 반을 주지. 만복은 은 12냥 반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12냥 반, 50냥까지 가려면 아직 37냥 반이 필요해. 내일은 이틀째.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 시간이 없어.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집에 돌아와 춘섬에게 은 12냥 반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벌었어요. 만복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이게 다? 춘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 12냥 반이라니. 네, 제가 장사를 했어요. 장사요? 춘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복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장 영감을 만난 것,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 장사를 배운 것, 물건을 판 것. 춘섬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변하셨어요. 춘섬, 미안했소. 그동안 정말 미안했소. 만복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놀기만 했소. 여보,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소?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소. 만복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보니 내가 얼마나 당신을 괴롭혔는지 알 것 같소? 여보, 하지만 아직 은 37냥 반이 부족해요. 내일이 이틀째 날인데 그 다음 날이 마지막이에요. 춘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소? 내일은 더 많이 벌겠소. 37냥 반을. 이틀 안에. 만복은 다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아. 만복이 나가보니 옛날 함께 놀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 장서방, 박서방이었습니다. 야, 만복아. 요즘 왜 안 나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너 장사한다며? 크크크, 양반이 장사를? 체면도 없나?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만복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장사한다. 돈 벌어야 하니까. 에이, 우리랑 놀자. 장사는 무슨. 양반이 그런 천한 일을 하면 어떡해. 우리 체면이 있지. 체면? 만복이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내 아내가 팔려가는데? 뭐?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놀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난 달라질 거야. 달라진다고? 너 정말 돌았구나. 미안하다. 이제 너희랑 못 놀아. 나는 내 아내를 지켜야 해. 만복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어이없어 하며 떠났습니다. 즉, 만복이 완전히 돌았어.
하지만 만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보다 춘섬이 더 중요해. 나는 이제 변해야 해. 만복은 밤늦도록 내일 무엇을 팔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늘 은 37량 반을 벌지 못하면. 춘섬이,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춘섬을 지켜야 해. 만복은 장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오늘 더 많은 물건을 주십시오. 제가 꼭 팔겠습니다. 만복아, 괜찮겠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장 영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춘섬을, 제 아내를 꼭 지키겠습니다. 만복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장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 비단 30필과 도자기 50개를 줄 테니 팔아봐. 다 팔면 은 60냥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영감님, 만복은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혼자서 어떻게 다 팔지? 하나씩 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만복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 혼자 팔지 말고 한꺼번에 팔면 되잖아. 큰 상인에게 도매로. 만복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큰 상점들을 찾았습니다. 개별로 팔면 시간이 오래 걸려. 대량으로 한 번에 팔아야 해. 만복은 마을에서 제일 큰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 무슨 일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포목상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 좋은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만복이 비단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질 좋은 비단이네요. 어디서 구했소? 주인이 비단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있소? 30필입니다. 30필? 그 많은 걸 어디서 구했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걸 특별한 가격에 드린다는 겁니다. 만복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포목상 주인이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얼마에 팔 건데? 비단 한 필에 은 3냥이면 30필이면 은 90냥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꺼번에 드리니까 은 75냥에 드리겠습니다. 75냥? 그래도 큰 돈인데. 주인이 망설였습니다. 만복은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단을 개별로 사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품질도 들쭉날쭉합니다. 품질 좋은 비단 30필을 한꺼번에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제가 드리는 건 품질이 똑같은 30필입니다. 한꺼번에 사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장사하기도 편하시잖아요. 손님들에게 품질 보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은 15냥을 깎아드리는 건데요. 이건 정말 특별한 가격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가격에 못 사십니다. 주인이 비단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질이 좋았습니다. 좋소, 사겠소, 은 75냥. 고맙습니다. 만복은 비단 30필을 은 75냥에 팔았습니다. 75냥에서 절반, 은 37냥 반. 드디어 목표액. 만복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더 벌어야 했습니다. 만복은 도자기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질 좋은 도자기 50개가 있는데 사시겠습니까? 50개? 그 많은 걸? 네. 한꺼번에 드리니까 특별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은 똑같은 방법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도자기도 은 40냥에 팔았습니다. 40냥에서 절반, 은 20냥. 만복은 장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감님, 다 팔았습니다. 뭐?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장 영감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네, 비단 75냥, 도자기 42냥, 총 115냥입니다.
대단하구나, 만보가. 자네는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야. 장영감이 감탄했습니다. 약속대로 절반인 은 57량 반을 주지. 만복은 은 57량 반을 받았습니다. 57량 반. 여기에 어제 번 12냥 반을 합하면 은 70량. 만복은 환호했습니다. 됐어. 됐어. 50량 넘었어.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복은 은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야 해. 박 부자가 오기 전에. 만복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춘썸,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만복의 마음은 오직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큰 가마가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자였습니다. 안 돼. 만복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집 앞에는 박 부자가 서 있었고 춘섬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춘섬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소. 약속대로 당신 아내를 데려가겠소. 박 부자가 춘섬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시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이 만복? 박 부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내 아내 손 놓으시오. 만복이 박 부자에게 달려가 춘섬을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빚 못 갚으면 아내를 내놔야지. 갚았소? 만복이 품에서 은을 꺼냈습니다. 은 50냥? 아니, 은 70냥? 여기 있소. 만복이 은을 내밀었습니다. 박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 70냥? 세어보시오. 정확히 은 70냥이요. 박 부자가 황급히 은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은 50냥이, 아니 70냥이 맞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박 부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벌었소. 3일 동안 장사를 해서 벌었소. 만복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소. 더 이상 놀기만 하는 한량이 아니오. 나는 이제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남편이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만복이가 해냈다. 대단해. 3일 만에 은 70냥을. 박 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소. 아니, 20냥이나 더 드렸소.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소. 가시오. 이런. 좋아. 이번엔 네가 이겼다. 하지만 다음은 없소.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소. 다시는 빚을 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놀지 않을 것이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박 부자는 분한 표정으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두고 보자. 가마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복이 최고. 춘섬이를 지켰어. 만복은 춘섬을 돌아봤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춘섬, 미안했소. 정말 미안했소. 만복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소. 아니에요, 여보. 아니요. 나는 쓸모없었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요. 다시는 당신을 울리지 않을 거요. 만복이 춘섬을 꼭 껴안았습니다. 춘섬도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변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만보가, 춘섬아, 정말 잘했다. 정말.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만복이 정말 멋있어. 춘섬이 다행이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장 영감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직 상회였습니다. 만복의 가게는 정직한 장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만복은 손님들을 속이지 않았고 항상 공정한 가격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만복 씨, 오늘도 물건 잘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만복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섬은 이제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충분히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섬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그럼 당신 덕분이지. 만복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상처가 많이 아무른 손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요, 춘섬. 당신이 있어서 내가 변할 수 있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만복의 가게에 옛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장서방, 박서방이었습니다. 만복아, 오, 너희들 무슨 일이야? 친구들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도 일 좀 배우고 싶은데. 일? 만복이 놀라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 보니까 일하는 게 정말 멋있더라. 우리도 변하고 싶어.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싶어. 만복아, 우리 좀 도와줘. 장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은 친구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일하자. 정말? 그럼 우리 함께 열심히 살자. 양반이라는 자존심 버리고 진짜 남자답게 살자.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맙다, 만복아. 만복은 친구들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변했습니다. 몇 달 후 친구들도 각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복은 장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 만복이구나. 장사는 잘 되나? 네, 영감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허허, 내 덕이 아니라 자네 실력이지. 장 영감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한량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아내를 잃었을 겁니다. 아니야, 만복아. 자네가 스스로 일어섰어.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지. 영감님, 만복아, 기억해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변하겠다는 마음이야. 자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변할 수 있었어. 네, 영감님. 그리고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지키고 싶은 사람. 그 사랑이 자네를 강하게 만들었지.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감님. 춘섬이 제 아내가 저를 변하게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섬이 저녁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응. 오늘도 수고했소. 만복이 춘섬을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왜? 행복해요. 춘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복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당신이 있어서. 만복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섬, 약속하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요. 다시는 당신을 울리지 않을 거요. 여보, 그리고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믿어줘서.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저야말로 고마워요. 변해주셔서, 진짜 남편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만복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쓸모없던 한량이
진짜 남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변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만복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만복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재능은 있지만 세상에 좌절해서 방황하는 사람.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복처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만복은 3일 만에 은 50냥을, 아니 은 70냥을 벌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만복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